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근래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방국무장관 및 백악관 특별보좌관, 안보보좌관이라고도 하죠. 닉슨 행정부 때, 닉슨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 담당했던 헨리 키신저가 서거를 했습니다. 사실 박순혁 작가 이야기하기 전에 원래 그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워낙 박순혁 작가라든지 또는 개인 투자자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분 얘기를 좀 사실 못했는데, 문득 사실 저는 좀 헨리 키신저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만약에 지금 한 50대였다면, 헨리 키신저가 만약에 지금 50대, 지금 100살인데, 이 사람이 이제 50대였다면 과연 지금 이 정세, 또는 이제 지금 이 상황, 예를 들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아우성을 치고, 박순혁 작가 내세워가지고, 또는 앞장서워, 또는 그분을 따라, 여러 가지 표현을 써놓겠습니다만은, 이 아우성을 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헨리 키신저를 존경했고, 또 그 사람의 인격을 존경했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식견,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 그러니까 저는 엘리트라는 거는 뭘 알고 있다는 걸로는 엘리트가 아니다. 뭐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바로 엘리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하기로 했으면은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현직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제 회사에서 봉직하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컨설턴트하고 회사의 어떤 중요하고 가장 큰 다른 점은 뭐냐면, 컨설턴트는 그걸 하든 안 하든 소위 얘기해서 본인이 큰 상관이 없어. 그리고 본인이 입안하는 어떤 그런 플래닝이 실제 그것이 실행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는 또 별개의 문제야. 그러니까 실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혈 사태, 여기서 말하면 피를 흘린다는 것은 비즈니스에서는 거의 출혈 경쟁이라는 게 돈을 쓴다는 얘기겠지. 현실에서는 피를 흘린다는 것은 비즈니스에서는 돈을 쓰거나 또는 이해관계, 본인이 이제 당장 들어올 돈이 이제 안 들어온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봤을 때 저는 헨리 키신저의 어떤 현실주의, 그리고 이 현실주의라는 것은 곧 플래닝에서부터 결과까지를 생각하는 생각. 그러니까 플래닝만 생각하면 이상주의예요.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라고까지 하면 이상주의. 어떻게 보면 약간 진보. 그러니까 결과까지 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혈 사태 또는 저항, 반대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진정한 현실주의인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플래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 개인 투자자라는 것이 있는 것이 상당히 국가의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말하자면 이제 주식이나 하고 또는 어디 투자나 하고 이런 사람들은 약간 좀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딴짓 하는 사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는 뭔가 국가 경제에 보탬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생각.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느 직장에서 고용돼서 인플로이를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창업을 해서 인플로이어를 하든지, 인플로이어, 그러니까 고용주가 되든지 또는 고용이 되든지 이런 어떤 2차원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어떤 정부 이완자들도 아마 상당히 거기에 몰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안 그러길 바라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MB라든지 또는 박근혜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경제 자체를 보는 시각을 상당히
단편적으로 봤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있는 뭐 국민의힘에 있는 뭐 여러 유력 그 대선 주자들, 뭐 홍준표 씨라든지 뭐 오세훈이라든지 또는 한동훈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물론 아니길 바랍니다만은 저는 왠지 이분들이 상당히 단편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동인들을 보고 있지 않는가. 즉 말하자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은 큰 대기업을 운영하는 오너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기업에 속해 있는 인플로이, 고용인이라든지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스타트업, 조그만 중소업체를 운영하는 어떤 그런 기업을 일으키거나 또는 그 조그만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자. 그 외에는 없다. 그 외에는 별로 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반대로 또 어떻게 보면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고용인은 어떻게 보면 욕심쟁이고, 욕심쟁이고 자기 배를 채우는 욕심쟁이고 근로자, 그러니까 소위 고용된 사람들만이 어떻게 보면 이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거고 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소득을 내서 결국 이 일반 현실에서 돈을 써야 이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돈을 안 쓰면 이 경제는 결국은 무너진다. 결국 가장 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소득이 많은 근로자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그래서 이렇게 소득주도 성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산성을 내는데 돈을 더 많이 주면 돈을 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다. 근로자는 월급을 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훨씬 더 이 경제는 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진짜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월급 많이 줄 수 있는 기업도 물론 많지도 않지만 그 월급을 집중적으로 주고 있는 대기업 근로자들이 과연 그 돈을 받아가지고 펑펑 돈을 쓰고 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땐 대부분 다 영끌해가지고 집 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알고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기업 근로자들만 또 집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 급격하게 대기업 근로자들의 샐러리가 올랐어요. 상당히. 대기업 근로자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대기업, 소위에서 기업에서 안정적인 어떤 직장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의 급여가 많이 올랐고 또 그들의 어떤 고용이 보장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은 어떤 소비를 하는 이러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그렇지가 않고 보통 어디든 대부분 다 부동산 투자에 이제 몰입을 하게 된 거죠.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20,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그 집을 산 게 나무였다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도 소득주도 성장이 이끌어낸 것이 결국은 뭐냐면 부동산 폭등이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렇잖아. 결과적으로 부동산 폭등.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식이 뭐 폭등하고 이게 아니라 부동산이 폭등한 거죠. 왜? 가장 간단하고 알기 쉬운 어떻게 보면 가장 머리 안 써도 되는 그런 투자가 사실은 부동산이에요. 물론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뭐 엄청. 근데 제가 봤을 때 부동산 투자를 잘해가지고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예를 들면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 열풍이 불어서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어서 부동산 값이 올랐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가냐 이거죠. 저는 제가 봤을 때 뭐 부동산 투자해도 좋아요. 돈 벌어서 부동산 투자해도 되고 뭐 람보르기니를 사도 되고 아니면 뭐 타워팰리스 뭐 10채를 사도 100채를 상관없어. 근데 중요한 건 대한민국 경제에 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어쨌든 간에 우량 기업을 발견해줘. 우량 기업. 왜냐하면 왜 우량 기업을 발견해 줄까요? 이 개인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자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이 자기 돈을 가지고 혼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뭘 하죠? 정보를 교환해요. 제가 보니까. 누구랑 정보를 교환해? 주변에 있는 같은 개인 투자자들과 정보를 교환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군중심리를 발동해서 그냥 한 방에 몰빵하는 어떤 그런 소위 얘기해서 대참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정보를 정확하게 만들어. 신기하게. 우리가 보통 서로 이제 군중심리라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 자꾸 이상한 어떤 거짓 정보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정부 위반자라든지 또는 어떻게 보면 고위층에 계신 분들은 자꾸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거짓 정보, 가짜 뉴스 이런 거 만들어낸다. 근데 자기 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거짓 정보를 만들어낼까?
저는 거짓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자기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자기가 걸지 않고 투자도 안 하고 소위 얘기해서 그냥 자기가 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거짓 정보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가 손해볼 게 없으니까. 손해볼 게 있는 사람은 절대 거짓 정보를 퍼뜨리지 않습니다. 왜? 금방 뽀록이 나고 금방 발각이 돼요. 왜? 우리 개인 투자자들 한번 보십시오. 여기 뭐 댓글이라도 좀 잘못 쓰면 바로 밑에 사람들이 뭐라고 붙여요. 아니다 붙여주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근데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기 돈을 들고 투자를 시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상당히 숙고하면서 행동을 하죠. 왜? 피 같은 돈이 자꾸 날아가니까. 피 같은 돈이. 그래서 저는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소위 얘기해서 정치만 하는, 정치꾼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가장 예를 들면 개딸이네, 뭐네, 이런 사람들. 그분들이 도대체 직업이 뭐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가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1분 1초가 공부의 연속입니다. 공부. 스터디. 늘 스터디야. 왜? 자기가 1분 1초라도 아껴가지고 공부를 하면 그만큼 결과가 좋아지는 걸 알기 때문에 놀질 않아.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요즘 제가 왜 개인 투자자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개인 투자자들 말고 예를 들면 좀 가져서 내가 건물주야. 이런 분들도 사실 훌륭해. 근데 솔직히 우리가 건물주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주 편하게 좀 가만히 있고 싶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이거잖아. 예를 들면. 그런 욕망이 크잖아. 그래서 요즘 어디 그 주점 같은 데 가보면은 젊은 애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건물주라면서. 왜? 자기는 다음에 태어나서 돌이 되고 싶대.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거지. 근데 물론 이제 건물주들한테 물어보라. 제 친구들 건물주 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할 일이 많대요. 엄청 그것도 막 진짜 할 일이 많다는 거야. 근데 그만큼 우리가 뭘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그 주 목적을 한번 보자 이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태를 한번 보자 이거야. 그리고 건물주 되겠다는 사람들의 주 목적, 가장 큰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리고 직장인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 목적,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 그만이라는 거.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진보 쪽에서 좋아하는 인플로이나 아니면 건물주, 보수 쪽에 좋아해서는 건물주나 목적은 결국 뭐냐면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 목적인 거.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자기가 개인 투자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난 주식에 돈 넣어놓고 그냥 나 무조건 부자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저는 그게 안 떠오르는 것 같아. 지금 말하자면 대한민국에서 개인 투자라는 것을 저희가 보수 쪽 입장에서 다 봐도 피곤하겠다. 저거 맨날 유튜브 보고 책 보고 공부해야 되고 또 기업 다 분석해야 되고 그 기업 분석해가지고 2차 전지네 뭐네 만들어낸 거 아니야. 2차 전지 이런 거 누가 이렇게 띄운 게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의 컬렉티브 띵킹, 집단지성이 만들어낸 거야. 집단지성이. 이 집단지성이라는 게 원래는 어떻게 보면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중무정치라고 그러죠. 정치할 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아둔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치를 잘못된 곳으로 인도한다. 또는 사공이 여럿이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뭔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이디어를 내는 거에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지. 예. 우리나라 이제 군사정부 시절 때도 그렇고 또 이전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고급 지식을 갖거나 또는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안 되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든지 또 해외 유학파든지 이런 사람들이 최고고 그런 사람들이 따르는 대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가졌던 거야.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그런 헨리 키신저 같이 이런 엄청난 석학들이라든지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 이렇게 해 몰래 뒤에서 그러면 그거 하라는 대로 했을 때 더 결과가 잘 나온다. 이런 어떤 강박관념을 가졌던 시대가 바로 그 헨리 키신저 시대였어. 그래서 헨리 키신저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뭐냐면 다 모두가 비밀주의야. 비밀주의. 그리고 대마불사. 큰 것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리고 큰 것은 큰 걸로 막아야 된다. 프랑스는 독일로 막아야 되고 러시아는 영국으로 막아야 된다. 독일은 오스트리아로 막아야 된다. 이런 어떤 메테리니가 주장했던 그런 어떤 19세기, 20세기 때나 통하는 그런 어떤 그런 비밀주의. 그런 어떤 메테리니의 소위 얘기해서 세력균형 정치 이런 것들.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정책 위반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 즉 말하자면 큰 거, 기관, 외국인, 또는 대기업, 또는 예를 들면 민주 시민단체 이런 거 아니면은 이 나라가 이렇게 지탱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서로 간의 정보를 막 교환해 가면서 상당히 좋은 고급 정보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들이 막 공부해 가면서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좋은 상태, 그 똑똑한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어. 그리고 그런 투자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시장 안에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감시해주고 감시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기업들을 발굴해줘. 또 발굴,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누가 소위 얘기해서 어느 기관이나 무슨 이런 데서 해줘야 될 일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다 해주고 있는 거야.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좋은 기업 발굴해줘. 그리고 나쁜 기업 찾아내줘.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안 좋은 거짓 정보 또는 가짜 뉴스들 걸러줘. 왜? 본인들이 몇 마디만 딱 돌아가면 그런 뉴스들이 금방 발각이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 시장에서 이 시장을 상당히 정화시켜주는 그런 뭐랄까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걸 무슨 그런 물고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먹어주는 거 이런 것들 청소 물고기라 그러나요? 뭐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청소만 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큰 규모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자본가의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자본가? 선량한 관리자의 마인드를 가진 자본가죠. 우리가 보통 일반 기업이라든지 대기업 오너 이런 분들은 속마음으로 약간 나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 근데 이 거대하고 큰 규모의 개인 투자자들의 덩어리는요,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서로가 서로 간에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SNS의 발전이나 이런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실시간으로 서로 간의 이 의견들을 정화시켜 주니까 이 컬렉티브 띵킹,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라고도 합니다. 집단지성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뭐랄까요,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개인 투자자라는 것이 한국에 많다는 게 정말 너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축복이고 자본주의의 축복입니다.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프랑스, 영국 어느 나라보다도 건전한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그 가장 큰 예가 바로 일련에 왔던 2차 전지의 발굴이고 여기에 대한 지금 어떻게 보면 한거 소위 얘기해서 뭐 이 정당한 저항권이죠. 헌법에 있는 정당한 저항권. 그것도 상당히 일사불란하게 어떤 폭력을 저지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정당하게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들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존재, 특히 한국 개인 투자자의 존재는 한국 자본주의의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